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ES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ESG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ESG가 뭐길래 이게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이쪽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투자 전략도 좀 세워보는 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ESG라고 하면은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이것의 약자를 앞에 따서 ESG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일단은 환경.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런 그 자원 절약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환경 보호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사회 기업이 이제 공적인 영역을 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배구조 항상 이제 우리나라 지배구조 어떻게 지배구조를 잘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기업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익만 추구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공적인 영역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도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오너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서히 어저께도 그저께인가요? 경제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계속 이런 쪽에 좀 요구가 좀 강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면 약간 이제 이미지가 좀 중요한 기업들, 은행들, 금융사들라든지 음식료 업종 관련된 기업들, 약간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유통업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 쪽에 강한 기업들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서비스 말고 소비자가 당장 우리가 밀접하게 보이진 않지만 생활 환경에 많이 접해져 있는 화학이라든지 건설 이런 기업들도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하는 노력을 띄고 있고요. 어떻게 네. 최태원 회장이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좀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들이 또 이슈가 된 것이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이 ESG와 관련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 정호연 부장과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자, 그럼 ESG가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진짜 이게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도 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네. 실제 이제 ESG란 부분은 이제 기업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이제 재무적 가치에만 좀 집중을 해서 네네. 좀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좀 트렌드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 그 투자를 집행하는 이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좀 ESG 요게 이제 기업에 좀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친환경, 이제 사회 공헌도 지배구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은 이제 실제 더 큰 그림에서는 실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이제 경제 정책과도 ESG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환경 쪽이기 때문에. 또한 실제 이제 수급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 이제 ESG 관련해서 ETF 자수 이제 설정이 좀 이제 자금 유입이 최근에 보면 확연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신흥국 ESG ETF를 이제 확인해봐도 이제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아시아 ESG 지수에 이제 지금 포함된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지수에 이제 포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제 좀 수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코리아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에도 좀 공통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고 네. ESG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렇다면 뭐 다른 삼성전자를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럼 실제로 ESG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삼성전자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가? 뭐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걸로 코로나19 극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열사에도 굉장히 이 윤리 경영이나 가치 경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SK그룹도 살펴봐야 될까?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그 우리나라도 ESG 관련해 가지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풀무원, 뭐 S-오일,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인데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아직까지는 소비자 서비스 쪽에 좀 집중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CJ 프레시웨이드.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생활 쪽으로 봤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게 아직은 좀 우수한 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SK처럼 좀 관심을 보인다면 또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이제 주가가 얼마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무리 ESG로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뭐 바닥에서 기고 있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수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그런 펀드라든지 ETF 자금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언급한 기업들 보신다면 실적이 나쁜 기업들이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처럼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면 하나의 투자, 또 다른 대안주로 덜 올라온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을 때 이런 기업을 조금 먼저 우선시해서 보신다라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 수익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원현 부장께도 좀 질문을 뭐 비슷하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ESG 투자 관련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기업, 뭐 SK그룹이라든지 네. 어떤 것들이, 아까 삼성전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실제 이제 SK 아까 말씀 주셨는데 SK가 가장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정말 ESG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고요. 실제 경영진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실제 ESG란 부분은 결국 이제 친환경 쪽으로 지금 뭐 그 경영 정책이 좀 방향을 잡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 개선 이슈가 있는가 이런 부분. 그럼 지배 구조 개선 이슈는 실제 SK는 내년에 좀 지배 구조 SK 하이닉스를 좀 자회사로 편입한다든지 실제 이제 배당 정책을 확대를 할 수 있는지, 확대를 할 것인지, 지속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금 중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배당을 좀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또한 이제 그 국민연금도 실제 지금 이제 ESG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실제 이제 베타라 그래도 좀 변동성이 좀 기타 지주사보는 좀 있는 측면이 있지만 내년에 이제 ESG 이슈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제 내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IPO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SK E&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LNG 관련해서 지금 수소 쪽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도 실제 뭐 유가 회사긴 하지만 또 여전히 지금 이제 그 배터리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쪽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자회사 쪽도 지금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에 좀 적합한 회사가 아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확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ESG에서 좀 확인을 좀 시켜드렸는데, 앞으로 친환경,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화가 될 것이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이 또 고객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트렌드인데, 뭐 미국의 이 바이든 후보와의 트렌드와도 엮여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 해외 쪽에서의 자금도 들어올 여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기금이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연기금도 ESG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ESG와 관련된
그룹이라든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